참수능 13번 문항입니다. 자연수 m은 2 이상이죠에 대하여 m의 12제곱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약간 발문이 다르죠. 지금까지는 뭐가 나왔냐면 무엇 무엇의 제곱근 중 정수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대부분 실수인 것을 물었어요. 지금은 정수를 물어보니까 수능에서 약간의 변형을 줬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행동방향대로 그대로 그냥 행동하면 돼요. 방정식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합니다. 이거 행동방향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이 문제 밑에다가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노트에 풀고 답도 노트에 적는 거예요. 여기 제가 교환에 만들어 놓은 이 공간들은 다 필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지 뭐 여기 문제 풀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새롭게 정의된 함수. 이 함수는 어떠한 수학 교과서나 교재에서 개념으로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문제에서 새롭게 함수를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뜻 파악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요약을 해놓고 문제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가 fm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fm이라는 것은 n의 개수구나. 이렇게 n은 2 이상이구나.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개수 함수니까 fm은 0 또는 자연수만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m이 2인 경우부터, 그러니까 f2부터 뭐까지 f3, f9까지 다 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m의 값을 2부터 9까지 변화시킬 때 n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무엇 제곱근이 나오면 반드시 방정식으로 먼저 바꿔라. 근을 x라고 했을 때 x의 n제곱이 m의 12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x의 n제곱 이꼴 m의 12제곱을 만족시키는 x값. 이게 바로 거듭제곱근 아닙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듭제곱근이고, 요 x값 중에서 뭐가 존재하도록 해야 돼요? 정수가 존재해야 돼요.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 이상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근데 여러분 보시면 자연수 m이라는 게 이 이상의 자연수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려는 무조건 무슨 수다? 무조건 양수다라는 거죠. 무조건 양수예요. 무조건 양수. 그러니까 보시면 n이 짝수든 홀수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교점은 존재합니다. 교점은 존재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n이 홀수인 경우 이렇게 그려지고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교점 하나 나오고 이 하나의 값을 표현하면 n제곱근 m의 12제곱입니다. 자, 이거를 유리수 지수로 표현하면 m의 n분의 12제곱이에요. 이건 뭐죠?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정수라는 것이 실수에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 말하는 x값이 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n이 홀수일 때 얘가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x값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얘가 정수가 나와야 된다. 근데 누가 봐도 양수니까 자연수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면 자 봅시다. m의 n분의 12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다. 자, 만약에 n이 짝수면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상수함수가 그려질 텐데 교점 몇 개 나오죠? 2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표현되는 애가 똑같아요. 왼쪽에 나오는 교점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끝났네. 그러니까 얘만 자연수면 여기서 나오는 양의 x값이 자연수면 당연히 왼쪽의 x값도 정수가 되겠죠. 왜?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음의 정수로서 얘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n이 홀수든 짝수든지 관계없이 m의 n분의 12제곱이 뭐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짝꿍 개념이 없어졌고 그냥 얘만 풀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발문되면 너무 쉬우니까 좀 거듭제곱근 섞어서 문제 내신 것 같은데, 자,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n이 12의 약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m이라는 게 거듭제곱수가 아닐 때의 의미예요. 얘가 거듭제곱수가 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m을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m을 거듭제곱수가 아닌 수와 첫 번째, 두 번째 m이 제곱수인 경우와 세 번째 m이 세제곱수인 경우. 물론 4제곱, 5제곱 넘어야 되지만 2의 4제곱부터 16이니까 얘를 넘어가잖아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서 세제곱수까지 정리해두겠습니다. m이 거듭제곱수가 아니라는 것은 일단 얘네들을 먼저 하는 게 좋죠. 얘네가 특정한 거고 얘가 그렇지 않은 거니까. 제곱수인 경우 1은 없으니까 2의 제곱인 4 그리고 9. m이 4와 9인 경우 어떻게 되는가? 4랑 9면 제곱수니까 얘가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쏙 넣게 되면 어떠한 거듭제곱이 아닌 수의 n분의 24제곱이 됩니다. 왜 그렇죠? 2의 제곱 넣을까요? 2의 제곱 넣으면 n분의 12제곱이니까 둘이 곱해서 n분의 24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이 제곱수면 n의 조건은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조건은 24의 약수가 되겠네. 맞죠? 그럼 24의 약수인데 n이 2 이상의 자연수니까 24의 약수 몇 개죠 원래? 24라는 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원래 4, 2, 8, 8개인데 1이라는 약수를 빼야 되기 때문에 7개가 됩니다. m이 제곱수인 경우 7이구나. n의 개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m이 제곱수인 경우가 두 가지죠. 4와 9 두 가지이기 때문에 2 곱하기 7 일단 더해주고 더하기 m이 세제곱수인 경우는 2의 세제곱 8밖에 없습니다. 8. 2의 세제곱. 그러니까 8을 그대로 m자리에 집어넣게 되면 2의 n분의 36제곱이 되고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는 36의 약수의 개수를 먼저 구하고 1이라는 자연수 한 개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6이라는 게 2 곱하기 3, 6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원래 약수의 개수는 3, 3, 9가 되는데 거기서 한 개 빼줘야죠. 그래서 8개가 된다. 그래서 m이 세제곱수인 경우 얘를 만족시키는 n의 개수, 자연수 n의 개수는 8개구나. 그래서 8 더해주고 얘는 나머지죠. 나머지 4, 9, 8을 제외한 나머지 총 지금 2부터 9까지 자연수가 8개 있잖아요. 8개에서 3개 빠지니까 5개의 m의 값에 대해서 거듭제곱수가 아닌 것에 n분의 12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12의 약수가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약수의 개수가 3, 2, 6, 6개인데 그 중에 1이라는 자연수 하나 빠져서 5개가 되는구나. 그래서 m의 값 5개가 각각의 n의 개수가 5개니까 여기서 5 곱하기 5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값은 14 더하기 8, 20이죠. 22에다가 25를 더하게 되면 47이 된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초반부터 이해가 됐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x의 n제곱이 얘인데 정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n이 홀수이든 짝수이든 n제곱근 m의 12제곱이 자연수가 나오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바뀐다. m의 n분의 12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 m이라는 숫자가 거듭제곱수가 아닌 경우, 제곱수인 경우, 세제곱수인 경우에 따라서 여기 n분의 12, 12에 해당하는 이 분자의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달라지는 값에 대해서 당연히 약수의 개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문항을 풀이를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해됐을 거라고 믿고 다음 문제 한번 넘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23수능 13번에서 정리해야 할 행동항목은 뭐냐면 첫 번째, 자, 공통행동항령에서 정리한 방정식으로 만드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m의 n분의 12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발문이 나왔을 때, 즉 어떠한 거듭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이라는 문항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밑이 거듭제곱수인지 거듭제곱수가 아닌지 밑에 거듭제곱 여부에 따라 분류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듭제곱 여부에 따라 분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m이 거듭제곱수가 아닌 경우, 뭐 m이 제곱수인 경우, m이 세제곱수인 경우, 쭉쭉쭉 이런 식으로 밑에 거듭제곱 여부에 따라서 분류하여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정리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